오늘 소개할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엽기적인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임산부 난도질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화 나고야 살인 사건과는 무관하며 아이치현 경찰이 약 4만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열심히 수사했지만 유력한 단서를 얻지 못하고 용의자 검거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2003년 3월 1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충격적이며 엽기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988년 3월 18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구 도미타초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27세의 임산부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으며 시신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태아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다른 배 안에 태아 대신 전화기와 미키마우스 열쇠고리가 달린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88년 3월 18일 금요일 아침, 당시 31세였던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은 원래 3월 13일이 출산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걱정되어 틈틈이 집으로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날 낮에도 전화를 했을 때는 무사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퇴근 직전인 오후 6시 50분경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가 걱정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은 오후 7시 40분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아파트 2층에 있었으며 평소에는 잠겨있던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은 조명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암흑 같았고 남편은 속으로 아내가 외출했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남편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에 불을 켜자 아내는 그곳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양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코타츠 코드가 감겨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발미대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당장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아기는 자연분만 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복부가 절개되어 자궁에서 꺼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평소 늘 있던 자리에 전화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가 전화를 빌려 119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의 신고 시각은 오후 7시 43분경이었습니다. 아기는 탯줄은 끊어져 있었지만 피해자의 배를 가르고 꺼낼 때 함께 잘린 것인지 허벅지 뒤편, 무릎, 고환 쪽에 칼에 의한 외상이 있었고 게다가 체외에 오래 방치되어 저체온증과 빈혈 상태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후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4월 2일 건강을 되찾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례 없는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된 시신의 상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인은 목이 졸려 발생한 질식사였으며 복부는 사후에 절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파란색 임산부용 드레스와 분홍색 점퍼, 검은색 팬티 스타킹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코타츠 코드가 감겨 있었으며 양손도 하얀 끈 같은 것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으며 부검을 통한 사망시간은 오후 3시경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이치현 경찰 특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 용의자로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습니다. 기가 직후 집안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아내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아내를 찾기보다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가장 먼저 침실로 향했던 점, 원래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고 방의 전등도 켜져 있지 않았는데 바로 켜지 않았다는 이유와 기자들 앞에서 아내가 와인을 좋아했으니 와인을 따르게 해달라며 잔에 적포도주를 부어 영전에 바친 행위를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라기엔 너무 태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3시경에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살아있던 임산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피해자의 친구이자 아이치현 가니에초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오후 1시 50분경 선물용 딸기를 들고 3살 딸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딸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탈취제를 구매하고 난 뒤 집을 나선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여성이 귀가할 때 주차장까지 배웅해 주었는데 여성의 말로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배웅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피해자의 배웅을 받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딸기를 담았던 식기가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점과 사망 추정 시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범인은 피해자가 여성을 배웅해주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왔고 임산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살해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층에 살던 주부가 사건 당일 오후 3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현관문 손잡이를 누군가가 덜컹거리며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이어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30대 정도의 회사원처럼 보이는 165cm의 남자가 나카무라 씨의 집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주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바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장 부근에 나카무라 성의 주민은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계속된 탐문 수사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시동을 켜놓은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증언과 또 다른 증언으로는 근처에 살던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남학생 2명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가끔씩 도로 북쪽의 집을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서성이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의 특징은 나이는 30대 중후반 정도에 키는 175cm 정도였고 긴 검은색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쓰지 않았으며 옅은 갈색 베레모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당일 오후 7시경 다른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 현장 아파트 서쪽 도로에서 앞서 언급된 특징과 동일한 인상의 남자가 약 10분 정도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계속해서 나오는 증언들 속에서 경찰은 남자가 인근 역에서 주변 아파트와 맨션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범행 당일 아파트 부근을 지나간 400명 이상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수상한 인물의 남성을 찾는데 실패하고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다 할 증거나 단서가 부족해 난항을 겪었고 결국 4만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104건이 시민 목격담으로 수상한 차량과 목격자를 확보하여 추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범인을 특정하거나 잡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여 이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